저희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세상을 축복하는 학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교를 중점을 두어 교육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경기도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 광역 단위 학교라는 것은 경기도권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이고 저희 학교는 경기도 광역 단위 자사고이므로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는 경기도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에 살지만 학교가 서울에 있다면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 졸업자, 즉 고입 재수생으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즉 검정고시생 또한 저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도 동일하게 경기도 내에 거주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타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며 이 사항 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타시도 내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지역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북, 세종, 경남, 제주, 광주 광역시의 학생들은 그 지역에 자사고가 없으므로 이 지역의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과 부산 지역에는 남학생 자사고만 있기 때문에 대전과 부산 지역의 여학생인 경우에도 저희 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고와 지원 시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준화 학교의 경우에는 12월에 일반고를 지원하는 시기에 1지망부터 2지망, 3지망, 4지망에서 쓰시게 되는데요. 이때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를 지원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1지망에 원하시는 그 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각 지망마다는 반드시 한 개 학교만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1지망에 외국어 고등학교 하나, 자사고학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하나, 이렇게 학교 하나를 지원하시게 되면 이중 지원을 하시게 된 것이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지원의 경우에는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서 한 개의 학교만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지망부터는 지원자의 거주지 학군 내 일반고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비평준화에서는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비평준화 학교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학교 한 개만 쓰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의 점수가 불안하다고 해서 원서를 빼서 다른 곳에 넣으라는 연락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의 고입 지침 사항으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평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불합격할 점수다 싶으면 알려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편법의 경향이 있다고 보시고 지금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들은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료가 결제가 되면 그 이후로는 취소를 하거나 전형을 변경하거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 모두 다 입학 절차는 1단계와 2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먼저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중학교 고입 시스템에 1순위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단계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직접 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를 작성하시면 전형료를 마지막에 결제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실 것이
전역료를 결제하시는 순간이 접수한 순간이 되기 때문에 결제 이후에는 어떠한 전형 변경이나 지원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어떠한 전형으로 지원을 하였는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서 저희 학교인 자사고에 지원한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판단하신 후에 전형료를 결제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제가 끝난 이후에는 각종 증빙 서류를 저희 학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원서를 지원한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1단계 서류가 미비가 되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 사회통합 전형인 경우에는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다른 전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 제출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사회통합 2순위와 3순위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 제출인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에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 동안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사이트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면접은 12월 20일 토요일에 저희 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작년부터는 사회통합 전형에서 지원에 미달이 생기게 되면 그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 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사회통합 전형에서 10명의 지원 미달이 생긴 경우 10명의 50%인 5명을 일반 전형으로 추가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해마다 사회통합 전형에서 미달이 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미달이 생겨서 일반 전형으로 넘어간 인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접수 절차와 자세한 지원 방법은 9월 중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게 되고 9월 대규모 설명회도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절차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입학 지원 전형 중에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남녀 구분 없이 36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통합 전형은 모집 인원의 총 20%로 총 72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자격 요건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져 있고 정원 이상이 지원하는 경우 선발되는 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일반 전형과는 다릅니다. 1단계에서는 내신 성적의 반영 없이 1.5배수를 추첨한 뒤에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 50점을 토대로 최종 선반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추첨으로 1.5배수를 뽑게 됩니다. 정원이 총 72명이므로 72명의 1.5배수인 108명을 1단계에서 선발을 하되 내신 점수가 아닌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때 1단계에서 먼저 사회통합 전형의 1순위 학생을 우선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을 2순위와 3순위로 추첨 선발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순위 지원자가 100명, 2순위 지원자가 10명, 3순위 지원자가 10명, 총 120명이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1단계에서 모집 정원 72명의 1.5배수인 108명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발로 1순위 100명은 선발이 됩니다. 그럼 108명 중에 남은 8명은 그 다음 순위인
2순위에서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순위의 지원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 중에서 2명이 탈락하고 8명이 추첨 선발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2명 탈락자는 최종 불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3순위는 추첨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3순위의 10명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전환이 돼서 기회가 부여가 되고 이때에는 3순위도 성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1.5배에 해당하는 108명보다 적게 지원을 하였다면 이러한 절차 없이 1단계에서 모두 합격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2단계 전형 방법인데요. 1단계를 합격한 학생은 2단계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면접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자기소개서에 적게 되는데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매년 미달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이 났으니 2단계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하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미제출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전형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미제출로 인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기소개서는 제출을 하셔야 함을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단계의 면접은 3인의 면접관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면접 문항이 출제가 되고 저희 학교는 이때 공통 문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문항은 모두 다 다르고 옆 학생이 무슨 질문이 나왔는지 알았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선발 방법 역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단계 합격자에서 1, 2, 3순위가 합격한 명수가 각각 100명, 4명, 4명이라고 한다면 먼저 모집 인원의 60%, 즉 72명의 60%인 43명을 1순위 지원자에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 40%인 29명을 1단계 탈락자인 57명, 2순위 4명, 3순위 4명, 총 65명 중에서 2단계 평가 점수 석차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추첨 절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가 1.5배수가 넘어서 추첨이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1배수도 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 더 드리면 일반 전형과 안산 지역 전형에 비해서 사회통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순위 지원 자격입니다. 1순위에는 6가지 유형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차차상위 계층, 학교장 추천 학생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차상위 계층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그 자녀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이를 증빙할 서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중에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해당자 명단을 보내오기 때문인데요. 이 명단에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으나 명단에 만일 없다면 국가보훈 대상자 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11월 중에 저희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그 명단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의 범위가 조금 더 명확해졌는데요. 지금 지원자의 할아버지께서 참전 용사인 경우에는 그분의 손자녀까지 자격이 됩니다. 즉 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 대상자이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국가보훈 대상자인 경우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자녀인 경우에는 학교 교육비는 모두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부모 1순위 지원 자격증,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그 자녀분은 중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자격은 중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1순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번째 방법인 학교장 추천의 방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가정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중학교 학교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신다면 지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학교에서 챙겨주셔야 하는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이 학생의 추천을 위해 개최한 학교장 추천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실직급여 수급증, 채권 압류 통지서, 폐업 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이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자격에 대해서 남용될 것을 좀 우려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순위 지원 자격입니다. 2순위 지원 자격 또한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송가정, 소년, 소녀가장, 북한 이탈주민, 순직 군경, 순직 소방대원, 순직 교원자녀, 다문화 가정자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 8분위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소득 8분위 이하라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8분위 이하는요, 건강보험료에 고지된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10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인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 모두 직장 가입자이신 경우는 두 분의 금액을 합한 40만 7,092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지역 가입자이신 경우에는 38만 2,076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 분 중 한 분이 직장 가입자, 또 다른 한 분은 지역 가입자이신 경우에는 혼합에 해당을 하시고 이때에는 43만 1,294원 이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근데 또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 혹시 성인이 된 자녀 중에 그 자녀의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다면 이 자녀의 건강보험료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가 된 자녀는 그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 8분위 이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요.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두 번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세 번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인데 최근 10개월 평균 고지 금액이 기록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만일 소득이 있으시다면 부모님 두 분 모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 이외에 2순위 지원 자격별로도 해당 증빙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조손가정학생, 소년, 소녀 가장인 경우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관계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순직 군경과 순직 소방대원, 순직 교원의 자녀인 경우에는 순직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증명서 또는 재적 등본,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은 관계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순위 지원 자격입니다. 3순위 지원 자격에서는 농어촌의 면단위 이하 소재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한부모 자녀, 그리고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그리고 다자녀 가정 자녀, 그리고 준사관, 부사관 자녀가 있습니다. 이 3순위 지원자들도요, 소득 8분위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2순위처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이를 증명하는데요. 건강보험료도 역시 최근 10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2순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부모님 각각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각 자격별로도 자격에 해당함을 증빙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면단위 이하 소재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1학년 3월 입학일로부터 원서 접수일인 12월까지의 기간이 명시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다자녀인 경우 앞서서 소득 8분위 이하에 대한 서류 및 공통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사관, 부사관 자녀는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2025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 접수 12월까지의 기간이 명시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는 장애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한부모 가정 자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 신입학기 지원 경쟁률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작년 사회통합 전형 경쟁률을 보시면 72명 모집에 7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원에 2명이 모자르게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최근 4개년 전형별 경쟁률로부터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반 전형이나 안산 지역 전형에 해당하는 경쟁률을 지금 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산 우수 인재 전형의 경우 거의 1에 가까운 값으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황색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전형과 안산 미래인재 전형은 조금씩 변화도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형들과 비교하셔야 하는 전형이 바로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을 포함해서 다년간 이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2학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부터 계속 실제적으로도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전형보다는 사회통합 전형을 우선해서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에 혹시나 입학하게 되면 혹시나
다른 친구가 알게 될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전형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업무 담당자인 저나 저희 부서 담당 선생님들, 뭐, 이제 입학하게 되면 만나게 될 담임 선생님, 관리자 선생님들만 아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통합 전형 지원금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사회통합 1순위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비 전액이 그리고 방과 후 교육비는 연간 6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원 자격으로는 1순위였을지 몰라도 이제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이신 경우 그 손자녀인 학생이 1순위로 지원을 하게 되면 1순위로 지원 자격은 부여되어서 지원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교육비는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기숙사와 교과서비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전액이 그리고 50에서 60% 사이인 경우에는 반액이 지원이 됩니다. 교과서비의 경우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적인 비용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언제 하냐면 입학 후에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급권자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학 후에 3월 중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고요. 체험학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한 해 2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이 아닌 47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결과는 그 소득재산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로도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내용은 사회통합 전형 지원을 고민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나의 상황이 어떤데 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혹은 그거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